태친. 안녕하세요, 태친입니다. 리페4 구입을 했습니다. 개봉을 해볼게요. 저번에 구입한 건 화이트 색상이고요. 이번에 구입한 건 블랙 색상입니다. 애플과 비슷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 케이블이 있고요. USB-C to A 방식입니다. 그리고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를 열어보겠습니다. R 스티커 떼줄게요. 느낌이 있죠? 지금 보호지는 붙어 있지 않는데 굉장히 반딱반딱거리네요. C타입 충전 포트가 보이고 위에는 전원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퀵 버튼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거의 무광이기 때문에 화이트는 때가 잘 탄다고 했는데 이거는 무광이지만 블랙이기 때문에 때는 안 탈 것 같아요. 대신 기스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원을 켜보면은 환영합니다. 다음으로 와이파이 연결하고 1.0.8 버전이 최신 버전입니다. 업데이트하고 나머지는 다 세팅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크레마 모티프를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S24에서 최신 제품입니다. 저는 블랙 모델을 구입을 했습니다. 아이고, 키자마자 버튼 눌렀나봐요. 바로 전원이 켜졌네요. 설명서가 동봉되어 있고요. 그리고 USB A to C 방식의 케이블 동봉되어 있고요. 이런 디자인입니다. 이런 디자인. 아래쪽 마감 상태가 좋지 못해요. 지금 이렇게 들뜸이 있는 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지금 들뜸이 있어요. 살짝 좀 마감 상태가 마음에 안 듭니다. 네, 지금 마이크로 SD 카드, 그리고 이건 USB-C 포트입니다. 아래쪽 보여드렸고요. 측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쪽도 전원 있고 한번 마감이 안 좋으니까 계속 자세히 보게 되네요. 넘어갈게요. 측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에는 크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랙 모델을 구입을 했습니다. 앞에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뻐요. 좋아요. 켜볼게요. 네, 켰을 때는 환영합니다 나오네요. 세팅부터 해볼게요. 다음 새로운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크레마 1.0.0 버전이고 2023년 4월 28일 업데이트 건입니다. 6메가짜리 지금 업데이트 할게요. 네, 시스템 안정화 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을 누르겠습니다. 네, 업데이트 성공했다고 나왔죠. 이제 로그인했고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로그인 해볼게요. 로그인 됐습니다. 시작. 이렇게 세팅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이게 크레마 모티프, 그리고 이게 리디페이퍼 포입니다. 크기 차이는 이렇게 나고요. 무게는 크레마 모티브가 189g, 리페사가 221g입니다. 두 제품의 부팅 차이부터 비교해 드릴게요. 전원 크기. 우측 버튼 3초간 눌러보면 전원이 켜진다고 합니다. 1, 2, 3. 부팅 속도는 크레마 모티프가 훨씬 빠르게 부팅이 되네요. 기본 화면으로 일단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화면이 겹쳐지는 현상이 있죠. 이게 리페사의 버그라고 합니다. 프리징 되면서 조금 이 버그가 발생이 돼요. 크레마 모티브는 화이트 색상 같은 경우는 조명의 이제 빛샘 현상 문제가 좀 있다고 합니다. 두 제품 모두 마감이나 소프트웨어 최적화 수준은 썩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다시 재부팅 해야지 뭐. 다시 진행할게요. 일단 두 제품의 조명 상태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밝기를 둘 다 최대로 올렸을 때를 보여드릴게요. 얘도 밝기를 최대로 올렸을 때는 크레마 모티프가 훨씬 더 밝은 색을 갖고 있고요. 리페사 같은 경우는 조금 노란빛이 띄는 색이네요. 색온도도 최대로 올렸을 때입니다. 두 개를 다 올렸을 때 리페사도 최대로 올렸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발생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조명을 완전 껐을 때 빛샘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죠. 색 온도를 최대로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색 온도를 완전히 낮췄을 때 이 상태에서도 빛샘을 비교해 드릴게요. 이렇게 화이트 모델을 구입하신 분들은 이 테두리 부분에도 빛샘이 발견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블랙 모델은 다행히 빛샘 때문에 뭐 사용하기 힘들고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밝기는 완전히 밝은 걸 선호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적당히 밝은 걸 선호하는 분도 있죠. 이거는 뭐 어느 제품이 더 좋다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제품은 빛샘은 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밝기를 완전히 없앴을 때도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그럼 이 다음부터는 이제 순수하게 패널의 밝기만 측정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비교하면은 어떤가요? 어느 패널이 더 밝아 보이나요? 잘 모르겠네. 밝기 차이는 별로 안 나 보이지 않아요? 큰 차이가 안 나 보이는데? 빛 반사는? 별로 안 나 보이는데? 일단은 패널 밝기 차이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촬영 중이니까 밝기를 최대한 올려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너무 밝으니까 반 정도만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제품 모두 홈으로 들어갈 때는 이 좌측에 홈 버튼이 있고요. 설정은 크레만 모티프는 여기 왼쪽에 있고 리페사는 오른쪽에 설정이 있어요. 설정을 누르면은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고요. 모티프는 무선 설정, 계정 관리, 화면 설정, 배터리, 앱 정보, 디바이스 설정, 끌골, 시스템 업데이트 이렇게 있는데, 화면 설정에서 제가 슬립 이미지를 도서 표지 이미지 사용으로 바꾸면은 다음부터는 읽던 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용 단말기의 장점이죠. 슬립 화면을 책 원본 작품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전원을 끄게 되면은 읽고 있는 책으로 화면이 이 상태로 이렇게 꺼지게 돼요. 책을 하나 다운받아 갖고 지금 읽다가 화면을 슬립으로 두면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뜨게 되는 거죠. 이게 전용 단말기의 장점인데, 교보의 쌤 10인치 단말기는 이 전용 단말기가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책 표지로 되는 기능을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보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뭐 지금은 업데이트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크레마나 리페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읽고 있는 책으로 전환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오닉스 같은 경우는 범용 단말기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없죠. 그래서 전용 단말기만의 장점도 있다 라는 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뭐 책을 볼 때 속도나 이런 것들은 한번 보여드릴까요? 두 제품 다 전용 지금 뷰어로 봤기 때문에 속도에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얘 지금 또 다운됐네. 리디 페이퍼 4. 이게 지금 불량이 있었고, 제가 화이트 모델은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블랙 모델을 구입을 하니까 계속 프리징이 생기네요. 다시 원상태로 들어왔네. 이거는 잠깐 껐다가,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리페4가 안 좋다 이런 내용의 취지로 보여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어떤 제품이건 다 뽑기를 잘못하면은 답답하죠. 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둘 다 최적화되어 있는 전용 뷰어이기 때문에 속도에서는 큰 차이는 안 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용책을 보는 데는 전혀 두 제품 다 문제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속도에서도 크게 어느 제품이 더 뛰어나고 이런 건 아니고 둘 다 준수한 속도를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리디페이퍼 4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키가 있어갖고 이 물리키로 넘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모티브도 여기다가 이제 물리키를 하나만 넣어주거나 아니면 전용 케이스로 물리키를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든 게 오닉스에서 출시한 북스 노바 에어 C 같은 경우는 전용 케이스로 물리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러한 기능을 넣어주면 좋긴 하죠. 물리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물리키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또 터치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케이스를 안 사면 되니까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일단 크레마 모티프는 깔끔하게 물리키를 완전히 빼는 방법으로 택한 것 같아요. 크레마 모티프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크레마 S 같은 경우는 APK로만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제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APK를 다운받아갖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잉크 전용 버전이 아니면은 그냥 핸드폰에서 추출한 버전을 설치한다거나 이러면은 다 실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약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크레마에서 진짜 최초죠.
최초로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탑재를 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오니스에서만 갖고 있던 그런 강점이 이번에 크레마에서도 들어가면서 엄청난 장점이 된 거죠. 립회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리디북스 전용 단말기 때문에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탑재되지 않습니다. 뭐 이건 열린 서재를 지원하지도 않아요. 열린 서재라는 거는 별도로 APK 설치하고 다른 서점을 이용할 수 있게 예전에 그 크레마에서 사용했던 방식이죠. 그런 방식도 지원하지 않고 그냥 폐쇄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디 단말기는 오로지 리디북스만 되기 때문에 리디북스를 메인으로 이용하고 다른 서점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리디페이퍼 4를 사용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서점을 이용한다 하면은 뭐 무조건 크레마로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크기 차이도 있고 7인치와 또 6인치는 상당히 휴대할 때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그냥 7인치도 아니고 물리키가 있는 7인치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볼 때도 크기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납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거의 액정 하나에 지금 단말기가 하나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자인은 뭐 둘 다 블랙이고 재질은 얘는 무광이고 얘는 약간 유광이네요. 얘는 살짝 유광, 얘는 무광 재질이라서 두 제품은 같은 블랙이지만 느낌은 많이 다르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서 비교해보면은 크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두 제품은 용도가 전혀 다른 것 같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 플레이스토어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일단 설정 가서 디바이스 설정을 가주세요. 여기 구글 프레임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체크를 해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간 다음에 앱 정보로 가주세요. 여기서 좀 내려보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있죠. 이 스토어 앱을 실행시켜주면은 스토어 앱이 보이죠. 얘를 열어볼게요. 이러면 이제 로그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오, 실행됐어요. 오닉스보다 좀 더 쉽게 실행이 되네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리디북스 하나 설치해 볼게요. 네, 리디북스를 다운을 받았습니다. 네, 열어볼게요. 똑같이 죽음의 에티켓을 실행을 했을 때, 리디북스는 크레마 전용 단말기의 앱이 아니기 때문에 슬립으로 지원은 안 해요. 속도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같은 페이지를 띄웠을 때요. 이 상태에서 짠, 짠, 짠. 살짝 이제 속도 차이가 나죠.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이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한 앱이기 때문에 좀 무거워서 그런 거고, 립회사는 이잉크 전용 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 전용 단말기의 장점이 있죠. 아무래도 이 범용 단말기를 사용하게 되면 속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점이 조금 떨어져요. 호환성이나 이런 것들. 네, 그런 거 감안해서 하나의 단말기에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는 거죠. 리디북스로 비교했을 때는 이렇게 속도 차이가 난다 라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리디가 여기 설치가 된 게 보이네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도 이쪽으로 뺐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나중에 업데이트 해주면은 이쪽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 그 기능이 안 되는 건지 제가 못 찾는 건 잘 모르겠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설정 가갖고 앱 정보 가갖고 여기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간 다음에 실행을 해야 돼요. 귀찮긴 한데 어차피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그렇게 많이 들어갈 일은 없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하드웨어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드웨어 인포 하나 설치했고 한번 확인해 보죠. 크레마 모티프 같은 경우는 6인치에 1448에 1072 해상도를 갖고 있고요. 립회사 같은 경우는 7인치에 1680에 1264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AP 같은 경우는 모티프는 RK3566 락칩을 사용하고 있고요. 립회사 같은 경우는 엑시노스 850 AP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티프는 안드로이드 11을 사용하고 있고 립회사는 안드로이드 1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램은 모티프는 3GB로 되어 있고요. 립회사도 메모리는 3GB입니다.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두 제품 모두 32GB 스토리지를 갖고 있는데요. 대신 모티프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SD카드를 꼽을 수 있기 때문에 용량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장점이 있죠. 립회사 같은 경우는 SD카드로 용량 확장이 안 되는 단점이 있지만 대신 이 제품은 IPX 8등급 생활방수 기능을 적용해서 최대 수심 2m, 최장 60분 방수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제 긱벤치 5를 지금 전송을 했거든요. 이걸 다운받아갖고 테스트를 해볼게요. 완료됐으면은 얘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설치.
됐어요. 이제 핸드폰은 치울게요. 긱벤치 5로 실행이 안 되네요. 긱벤치 5는 일단 건너뛰고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긱벤치 6로 바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여기선 작동하지 않는다고? 여기서는 긱벤치가 작동이 안 된대요. 움직일 때 지금 약간 잔상이 심하게 발생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A2 모드를 안 켜서 그럴 거예요. 이 잔상 제거가 지금 일반 모드로 되어 있는데 얘를 A2 모드로 하면은 화질은 떨어지지만 이제 빠르게 움직이죠. 네, A2 모드는 전자책 단말기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 아는 기능이죠. 속도를 빠르게 하는 대신 화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책 볼 때는 사용 안 하고 이렇게 웹서핑 할 때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동영상 볼 때나 이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긱벤치 6가 여기서 다운이 안 되면은 또 전송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해볼게요. 역시 send to 크레마에서 받아보죠. 다운은 받았고요. 얘도 설치를 해볼게요. 설치 됐어요. 치우고 열기. 얘도 실행이 안 되네. 실행이 안 돼요. 국내에 출시한 제품을 비교를 하다 보니까 좀 인치 차이가 좀 있어요. 원래는 이제 7인치하고 6인치하고는 비교를 잘 안 하는데 등급이 다른 제품이잖아요. 6인치, 6인치끼리 비교를 해야 맞긴 한데 국내 지금 현재 출시한 제품 중에서 가장 최신 제품은 6인치 제품은 크레마 모티브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했고요. 크레마 모티브 같은 경우는 예스24 또는 알라딘 각각의 서점에서 구입을 하면은 그 서점의 전용 단말기로 구입을 하는 거고 다른 서점도 이용하고 싶다 할 때는 크레마 모티브가 조금 더 장점이 있죠. 아무래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된다는 거는 큰 장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휴대성 관련돼서도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리페사 같은 경우는 또 방수가 되기 때문에 활용도에 따라서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주력 서점이 어딘지에 따라서 이제 원하는 제품을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두 제품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